네, 안녕하세요. 8장 배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열은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뭐냐면 일반 변수들이 컴파일러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이렇게 할당이 되는데 이렇게 할당되는 것을 일렬로 나란히 할당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배열입니다. 그래서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렬로 열을 이제 이뤘다, 배열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1차 배열은 이렇게 생겼고요. 2차 배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과 열로 이루어진 것이 2차 배열입니다. 그 외에 3차 배열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후반부 부분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한 반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총 10명의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마다 자료형과 그 변수명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10개의 변수를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배열인데요. 이렇게 동일한 S라고 하는 이름으로 10명의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고 그 타입은 공통적으로 int다 라고 해서 이 10줄을 한 줄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배열이라고 하면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 장소,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언된 할당된 변수들을 일렬로 나란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것이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전체의 배열명은 S인데 이 한 칸 한 칸의 이 공간을 식별하기 위해서 첨차 0을 써줍니다. 배열명을 써주고요. 이렇게 괄호를 해주고 그 속에 첨자값 0부터 시작해서 0번째 첨자 인덱스라고도 하고요. 그 위치에 있는 값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S의 첫 번째 첨자 인덱스 값, 그 속에 있는 값이 여기고요. 그래서 이 한 칸 한 칸을 첨자 인덱스 값으로 구분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기도 하고요. 이 데이터를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각각의 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게 이 번호 첨자 인덱스입니다.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그레이드라고 하는 배열명이 그레이드고요. 각각 한 칸 한 칸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 첨자값 0, 1, 2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0부터 시작해서 이제 9까지 해서 0부터 9까지 첨자가 있는 거고요. 총 10개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언을 해줄 때 각각은 int형이기 때문에 int 자료형을 공통적으로 써주고 이 배열명 그레이드라고 대표 이름을 써주고요. 그리고 크기가 10개다. 10칸이죠.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배열의 선언이 되고 메모리 공간에는 이렇게 아래처럼 공간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배열의 선언 부분 자료형을 써주고 배열의 대표 이름 그리고 배열의 크기 그리고 세미콜론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걸 보시게 된다면 스코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int형으로 60칸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플롯형으로 코스트라는 배열명을 가지고 12칸을 만들겠다. 캐릭터이죠. 캐릭터 자료형을 가지고 name이라는 이름으로 50칸을 만들겠다. 네, 이런 다양한 형태로 배열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배열의 인덱스 값, 첨자 값은 0부터 시작되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배열의 원소 접근, 각각의 칸에 접근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레이드라고 하는 10개의 크기의 중에서
다섯 번째 그레이드 5죠. 이제 횟수로 하면은 여섯 번째이긴 한데 첨자 다섯 번째 그레이드 다섯 번째 첨자에 접근을 해서 80이라는 값을 이 대비 연산자에 의해서 이렇게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0이라는 값이 그레이드 다섯 번째 첨자에 저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1이라는 값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레이드 0에 있는 값 1이죠. 1을 그레이드 첫 번째 첨자에 넣어줘라. 그러면 이 값을 이렇게 넣어주기 때문에 이 값도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포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i 값에 따라서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각각 10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그런 예제 중에 일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가 0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100이 들어가고 i가 1일 경우에는 3 여기 100이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10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것이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건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인덱스라고 하는 그 배열이 따로 있는데 그 인덱스 세 번째 첨자 값이 어떤 특정한 값, 뭐 3이라고 했을 때 그레이드 세 번째 여기죠. 여기에 이제 100을 넣어줘라. 그래서 100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있긴 한데 아래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문제를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그레이드 0번째부터 4번째 첨자까지 각각의 값을 10, 20, 30, 40, 50을 넣는 겁니다. 이제 가정이 배열의 명 그레이드고 인트형이고요. 그리고 크기는 5개다는 겁니다.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바로 해답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답을 살펴보게 된다면 인트형으로 그레이드 이름으로 5칸을 만들겠다. 그 얘기는 뭐죠? 이렇게 아래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이고요. 이 전체가 그레이드라고 하는 배열이고요. 여기는 0번째 첨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첨자에서 총 5개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값을 어디다 넣어주냐면 그레이드 0번째 첨자니까 여기 20은 첫 번째 첨자 30은 두 번째 40은 세 번째 첨자 그리고 50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값을 넣어주고 포문을 사용해서 출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이 무엇인지를 보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레이드 0, 1, 2, 3, 4 각각의 첨자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출력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값을 넣어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넣어준 그 저장된 값을 출력하기 위해 만든 printf 출력문입니다. 그래서 0번째 첨자에는 10, 첫 번째 20, 30, 40, 50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오른쪽 결과와 같이요. 배열의 초기화 부분입니다. 앞에서 변수의 초기화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인트형으로 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5개의 크기를 갖는 배열을 만들고 그리고 중괄호로 각각의 첨자에 들어갈 값을 나열했습니다. 구분자, 쉼표를 가지고 구분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레이드라고 하는 배열이 있고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각각의 값들을 10, 20, 30, 40, 50이 차례로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크기라고 했는데 지금 넣어줄 그 요소의 값들은 3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첨자, 첫 번째, 두 번째 첨자에 각각 10, 20, 30이 저장이 될 테고요. 나머지 세 번째랑 네 번째의 첨자 값은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초기 값의 일부만 넣어줬을 때 나머지 값은 0으로 초기화해 준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열의 초기화 부분인데 여기는 아예 크기 값을 넣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중괄호 속에 있는
요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헤아려서 총 6개죠. 6개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배열의 크기가 할당이 되는 거죠. 6개로.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레이드로 10개의 크기를 가지는 인트형 배열이고요. 포문을 사용해서 0으로 다 초기화를 해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0번째 첨자값은 0, 첫 번째 첨자값도 0, 그리고 아홉째 모두 다 0으로 초기화해 주는 건데 이거를 일일이 어떻게 하죠? 요소값을 각각 첨자값에 접근을 해서 넣어줄 수 있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포문을 활용해서 좀 더 쉽게 짧은 코드로 구현을 해본 문제입니다. 네, 한번 보시게 된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포문이 총 2개거든요. 첫 번째 포문은 어떤 거냐면 값을 저장해주는, 반복해서 값을 저장해주는 포문, 초기화를 해준 거고요. 그 포문을 결과값 인덱스의 배열의 인덱스에 있는 값을 반복해서 출력해주는 문입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그레이드 0번째 첨자부터 9번째 첨자까지 0으로 세팅해줘라, 초기화를 해주라는 얘기고요. 이건 그대로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결과값 i가 뭐죠? i가 0부터 시작하죠. 여기도 0부터 9까지 0부터 그레이드 0번째 첨자, 그리고 9 i가 9고 그레이드 9 첨자까지 그 값들을 다 출력을 해줘라. 그러면 앞에서 0으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이 값은 다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배열의 초기화 문제인데요.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각각 첨자 0부터 9까지 있는데 앞에서는 0으로 초기화해 주는데 이제 0이 아닌 특정한 수로 초기화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개의 크기를 갖는 배열을 선언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10개의 원하는 값을 이제 구분자 쉼표를 통해서 넣어주게 된다면 이 중괄호 속에 있는 값들이 다 저장이 될 거고요. 이를 출력했을 때 오른쪽까지 나오는 거죠. 배열의 원소 사용의 예제인데 여기 보시면 define에서 기호 상수를 사용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5가 될 거고 여기도 다 5로 바뀔 거죠. 스튜던트는 다 5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트형으로 그레이드 5개의 크기를 갖는 이렇게 배열이 하나 선언됐고요.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초기화 0이고요. i가 있고요. average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i 값이 0부터 5가 되기 전까지 0부터 4까지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사용자가 입력을 할 겁니다. 스캔F에 의해서. 그래서 입력된 값이 예를 들어서 10, 20, 30, 40, 50이라고 했을 때 반복을 하면서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i가 0일 때는 여기에 10을 입력한 10이 들어갈 거고요. i가 1일 때는 여기 i가 2일 때 30이고요. 그리고 i가 3일 때는 40이고 i가 4일 때 네 번째 첨자값 여기에 50이 각각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스캔F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어떤 걸 했냐면요. 또 포문을 돌렸는데요. 0부터 4까지 반복을 하면서 이 값들을 누적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sum 있는 값에 처음에 10이 들어가고 또 20이 누적이 돼서 30이 되고 이런 식으로 sum 값이 누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튜던트 5명에 대한 5명의 성적이죠. 이 5명에 대한 걸로 sum 나누기 5를 해주게 된다면 그 결과값 30이라고 하는 평균값이 A에 들어가고요. average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매칭이 돼서 성적의 평균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전에도 평균 관련된 문제는 많이 풀어봤는데 이 문제는 배열을 활용해서
각각의 첨자 값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점수를 저장을 하고 이를 누적한 다음에 학생 수만큼 나눠서 평균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은 잘못된 인덱스에 접근하는 경우라고 해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 사이즈는 5니까 여기 다 5로 바뀔 거고요. 인트형으로 어레이라고 하는 5개, 둘, 셋, 5개 이고 각각의 값이 1, 2, 3, 4, 5가 저장이 될 거고요. 이 배열은 어레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i가 0부터 4까지 반복을 하면서 각각의 값을 출력해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보시면 이 범위가 사이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0부터 5까지니까 총 6개의 그 각각의 첨자에 접근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칸은 5칸이거든요. 5칸인데 6개 여기 없는 부분을 접근하라고 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예상했던 그런 값들은 1부터 5까지인데 없는 부분, 정의되지 않은 부분을 접근하라고 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값이지 값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열의 복사입니다. 두 개의 배열이 있고요. 이를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배열을 왼쪽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니까 복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배열명으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첨자에 있는 값을 하나씩 대입해 주거나 해서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5이고요. 동일한 크기로 복사를 시켜야 되겠죠. A라고 하는 배열에는 1, 2, 3, 4, 5라고 하는 각각 요소값이 있고요. B는 텅 빈 그런 배열입니다. 그래서 I 값이 0부터 4까지 반복을 하면서 각각의 0번째 첨자, A 0번째 첨자에 있는 1을 B의 0번째 첨자에 넣어주고 첫 번째 첨자도 B의 첫 번째 첨자 그리고 A의 두 번째 첨자 값을 B의 두 번째에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어줘서 1, 2, 3, 4, 5가 저장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걸 한번 더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쉽게 빨리 그려드리면 1, 2, 3, 4, 5 B는 텅 빈 것인데 5개의 크기를 갖는 거고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대입 연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첨자에 접근을 해서 여기도 접근을 해서 이 A의 0번째 첨자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첫 번째도 넣어주고 이렇게 저장을 해서 1, 2, 3, 4, 5로 복사가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열의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고 하는 거, B라고 하는 배열이 있고 동일한 요소값을 가졌는데 이렇게 A랑 B랑 같냐고만 물어봤을 때 배열명을 가지고 같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교하고요. 이렇게 각각의 첨자 0, 1, 2, 3, 4 각각의 첨자 값에 접근을 해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5죠. 그래서 첫 번째 i가 0일 때 1과 1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if 문은 빠져나가고 다시 이제 i 값이 1일 때 비교하면 2하고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같은지 아닌지를 볼 거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틀리게 된다면 같지 않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줄 거고요.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계속 같았다, 같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그럴 경우에는 포문을 빠져나와서 포문이 이제 종료가 돼서 A, B는 최종적으로 같다고 결과 문장을 출력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배열의 원소 개수를 계산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 전체 사이즈는 사이즈 오브 스코어라고 하는 배열명을 넣어주면 사이즈를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 0번째 첨자 이 한 칸에 대한 사이즈를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키워드 사이즈 오브 키워드를 사용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요, 1, 2, 3, 4, 5, 6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크기를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레이드라고 하는 배열 전체의 크기를 알려달라. 그리고 그걸 이 한 칸에 대한 크기를 알려달라 해서 전체 나누기 한 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이 사이즈가 나옵니다. 한 칸의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다 인트형이기 때문에 이런 게 몇 개 있죠? 2개, 3개, 4개, 5, 6개 있네요. 6개니까 이 값은 24가 될 거고요. 이 한 칸은 인트형이기 때문에 4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사이즈는 6입니다. 그러니까 6개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6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0부터 5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배열의 원소를 역순으로 출력해주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인트형 배열 데이터하고 5개 크기고요. 5개를 입력을 받을 건데 입력받은 거 순서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출력해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1부터 50까지 입력했을 때 50부터 10으로 역순으로 출력을 해주는 문제죠. 이거는 요소의 값을 어떤 걸 먼저 출력해 주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즈 5가 있고요. 메인이 있고 데이터의 사이즈가 있는데 얘가 5고요. 다 5네요. 보시면 스캔F를 입력받아서 폼을 통해서 입력을 받을 건데 데이터의 어디죠? I 첨자에 저장을 할 거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변수처럼 scanf에서 쓰는 그 주소 연산자가 있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이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이고요. 이렇게 있어요. 네, 있고 요 한 칸이 어떤 거냐면 데이터의 0번째이고요. 이거에 주소 연산자를 붙여서 scanf를 통해서 여기다가 입력한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저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한 값이 10일 경우에 처음에 10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20, 30, 40, 50이 차례로 들어갈 건데 역순으로 출력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여기부터 출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첨자가 처음 초기 i 값이 돼야 되니까 사이즈가 5개라고 했고요. 빼기 1을 해주면 네 번째 첨자 여기부터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i 값이 하나씩 감소하면서 그 다음에 40, 30, 20, 10이 출력이 될 겁니다. 다음 예제는 그레이드 인트형 5개, 초기화는 이런 요소값을 넣어줄 거고 초기한 만큼 별을 출력해주는 문제고요. 샵 define 기호 상수를 활용해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별의 개수가 여기 있는 것처럼 30개, 이 별은 20개, 10개, 40개, 50개. 처음에 요소값으로 초기한 이 값에 의해서 이렇게 별을 출력해 줄 거라는 문제입니다. 네, 해답을 보시게 된다면 그레이드 5개고요. 이것도 5개고 배열의 초기화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30개, 20개, 10개, 40개, 50개 이거는 찍어야 되는, 출력해야 되는 별의 개수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별 하나하나가 열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 한 세트가 돼서 행이 몇 개냐면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5행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특정한 이 값들에 의해서 열이 정해질 겁니다. 각각의 이제 열이 다 다르죠. 이거는 30열, 20열, 10열,
40열, 50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가 0부터 시작해서 그레이드가 0번째까지 포함하지 않고 이제 반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그레이드의 0번째니까 30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0부터 29까지 반복하면서 별을 찍고, 그러면 이 처음에 번호라고 하는 건 그대로 나오고요. 이 부분은 이제 i죠. i 값은 0이죠. 그래서 0 그대로 나오고요. 별을 찍는데 0부터 29까지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총 30번 별을 찍어라. 그래서 30개가 찍힌 거예요. 그리고 찍고 나서 문자 줄바꿈을 해줘라. 그래서 여기로 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서 i 값이 1이 됩니다. 참이니까 다시 들어오고요. 그래서 번호는 이번에 i가 1이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레이드 첫 번째니까 20까지죠. 이 얘기는 뭐냐면 0부터 20이 되기 전까지 19까지 총 20개를 별을 또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찍고 나서 줄 바꾸고 번호 두 번째 i 값이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된다면 각각의 요소에 있는 값이 이 포문 반복문의 마지막 값이 돼서 그 전까지 반복을 하면서 별을 찍고 줄 바꿔주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최소값 탐색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레이드 인트형 10개이고 입력을 받아서 가장 작은 수를 출력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수를 입력을 받고 각각 이 배열에 한 칸 한 칸 한 칸에 저장을 할 거고요. 각각을 비교해서 제일 작은 수가 최소값은 10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10분 이상 고민을 해보시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숫자를 입력을 받을 건데 10개를 입력받는다고 했고요. 그레이드 이름으로 이제 배열을 만들 거라고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각각 여기에 이제 입력된 값이 이렇게 쭉 들어갈 겁니다. 10개가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그레이드라는 이름이고 0번째 점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점, 9번째까지 들어갈 거고, 이게 이 코드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0번째 있는 거 50이라는 값을 얘를 어디다 넣냐면요, mi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으라고 했습니다.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50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있는 인덱스랑 min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죠? min 값이 더 크다. 그 얘기는 이 상대 값이 더 작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 값을 min에다가 넣어줘라. 그러면 요거는 50하고 40 비교했을 때 50하고 40 비교했을 때 요 min 값보다 여기 첫 번째 첨자 값이 더 크죠. 그러면 이 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제 i 값이 2가 되고요. 30하고 40과 비교했을 때 요번에도 얘가 더 크네요. 그러면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을 때 처음에 50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 값을 제일 작은 수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 수랑 비교했을 때 더 작은 수가 있으면 이 min이라고 하는 저장 공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서 10이 저장되고 다른 나머지랑 비교해도 영락없이 얘는 작은 수, 최소값이기 때문에 결과는 10이 출력이 될 겁니다.